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3일입니다. 제가 지금 보내주신 전기차 시장 메모를 보고 있는데요. 와, 2025년 판매량 수치가 정말 충격적이네요. BYD가 460만 대, 테슬라가 160만 대, 격차가 거의 3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이 숫자만 보면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테슬라가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BYD와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졌다는 게 2025년 시장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 드라마틱한 결과의 원인을 찾으려면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지역별 시장 분석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이라는 세 개의 전혀 다른 전장에서 각기 다른 전투가 벌어진 결과거든요. 세 개의 다른 전장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가장 큰 전쟁터인 중국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가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꺾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BYD의 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지만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어서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가격 경쟁,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BYD가 460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팔았음에도 성장률 자체는 둔화됐다는 건 이제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중국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유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자료에는 양호한 성장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력이 저가 전기차 판매 급증이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게 그냥 싼 차가 잘 팔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혁신 기술에 열광하는 얼리어답터들의 비싼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2025년 유럽은 그 단계를 완전히 지나서 본격적인 대중화 시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출퇴근용으로, 가족용으로 전기차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대중시장의 소비자들은 차를 살 때 기술적 혁신보다는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죠. 내연기관 차인 폭스바겐 골프나 르나우 클리오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전기차라는 신기함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자동차로서의 가성비로 평가받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2020년 시장의 판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보조금 폐지 한 방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군요. 2025년 10월부터 판매량이 급락했다니 정책 하나가 시장에 이렇게까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네,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정책적 지원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결국 테슬라의 부진은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는 경쟁 심화로 성장이 둔화됐고 또 다른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는 보조금 폐지로 수요가 급감한 거죠. 반면에 BYD는 막강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버티면서 가성비 수요가 폭발하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여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2025년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섞어 놓은 해였네요. 그럼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올해 2026년의 핵심 격전지는 어디가 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는 명확하게 유럽을 지목하고 있어요. 유럽이요? 네, 그리고 승패는 누가 더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를 내놓느냐에 달렸다고 예측하죠. 중국은 이미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더 파먹을 파이가 줄었고 미국은 정책 변화로 당분간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성장 잠재력과 가성비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유럽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의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군요. BYD는 중국 내수 시장이 힘들어지니까 아예 유럽에서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제 내수 시장 방어를 넘어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현대 기아차의 움직임이에요. 현대기아요? 네, 자료에 언급된 아이오닉3나 EV2 같은 저가 모델로 유럽을 공략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다른 회사들처럼 저가 전기차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 기아차는 유럽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BYD는 순수하게 가격으로 승부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안 된 현대 기아차는 수십 년간 유럽에서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 탄탄한 딜러망, 그리고 최근에는 디자인 경쟁력까지 갖췄어요. 즉, 싸구려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잘 만든 차라는 포지션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BYD가 가격으로 파고들 때 현대기아는 가성비에 신뢰와 디자인이라는 무기를 하나 더 얹어서 싸우겠다는 전략이네요. 맞아요. 유럽 소비자들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중국차와 익숙하고 디자인도 예쁜 한국차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BYD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구도네요. 모두가 가성비라는 땅에서 교병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의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네요.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더 강화해서 판매 전략으로 삼을 거라고요. 이건 마치 모두가 땅 따먹게 할 때 혼자 전투기를 띄워서 공중전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테슬라는 우리는 단순히 싼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의 이동 경험을 판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가격 경쟁의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먹힐까요? 당장 지갑 사정이 급한 소비자들에게 미래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게 2026년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테슬라의 전략은 엄청난 도박이죠. 도박이다. 자율주행이라는 가치가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추가 비용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까? 특히 정보 보조금은 줄어들고 모두가 가격에 민감해진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운전의 편리함이라는 가치가 몇백만 원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치를 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결국 2026년 전기차 시장을 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기로에 선 테슬라의 행보가 되겠네요. 시장의 혁신을 이끌던 기업이 이제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테슬라가 직면한 과제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회복이에요. 한때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던 곳이 이제는 BYD를 포함한 현지 업체들과의 무한 경쟁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네. 여기서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글로벌 실적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유럽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군요. 2025년에 이미 역성장을 기록한 유럽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텐데요. 자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가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명확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첫 번째 선택지는 시장의 흐름에 정면으로 부응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응한다? 모델 2라고 불리는 소형 저가 전기차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거죠. 이건 경쟁사들과 같은 체급에서 같은 규칙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군요. 장점은 명확하지만 신차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나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칫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테슬라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우려도 있어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기존 주력 모델인 모델 Y나 모델 3의 가격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네요. 이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어요. 네, 신차 개발 없이 바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죠. 하지만 이 전략의 치명적인 단점은 수익성 악화예요. 수익성.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은 늘겠지만 차 한 대당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높은 기업 가치를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이 높은 이익률이었는데 그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내린 가격을 다시 올리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건 정말 클래식한 혁신가의 딜레마네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것인가, 아니면 볼륨을 키우기 위해 브랜드 가치 훼손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하다고 보세요? 이 결정 하나에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전체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전기차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었네요. 2025년은 BYD의 약진과 테슬라의 주춤함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배경에는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 미국의 보조금 폐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를 앞세운 유럽 시장의 대중화라는 각기 다른 지역의 상황이 있었군요. 그리고 2026년은 결국 누가 더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고요. 네, 판매량과 가격 경쟁이라는 아주 명확한 틀로 시장을 분석한 좋은 자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이죠? 모든 제조사가 더 저렴한 차를 만들기 위해 경쟁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운 게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입문용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 자체가 낮아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기차라면 당연히 400, 500km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시내 주행용 저가 모델은 300km만 가도 괜찮다는 인식이 새로운 표준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어떤 가치가 희생되고 그 결과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첨단 기능, 소재의 고급스러움, 심지어 배터리의 장기적인 내구성까지도요. 저렴한 전기차 시대의 개막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타협을 요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게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순한 판매량 숫자 너머에서 벌어질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귀한 자료를 통해 시장의 판도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변화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